한국인을 사위로 들이더니 미쳤구만! 120년 전통을 자랑하던 스위스의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위스 베른에서 살고 있는 멜리사라고 해요. 제가 사는 곳은 베른 근교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이에요. 여러분께선 스위스 하면 뭘 떠올리실까요? 알프스 산맥, 깨끗한 공기, 평화로운 풍경, 그리고 정교한 시계 정도겠지요. 저희 가족은 시계로 대를 이어 생활해 왔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곳에 정착해 초창기에는 작은 공방이었는데 한 세대씩 이어가며 우리만의 시계 철학을 구축해 왔어요. 손맛이 깃든 기계식 무브먼트, 깔끔한 디자인, 우직하게 시간을 지키는 기계, 정밀함이 120년 가까이 우리를 버티게 만든 전통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기후도 달라지고 난방 설비도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특히 올해는 스위스 역사에서 보기 힘든 폭설이라며 뉴스가 시끄러웠거든요. 요즘 들어 습도가 무지하게 올라가고 시계 부품들이 하나둘씩 망가지는 일이 늘어났어요. 보통 스위스 겨울은 건조한 추위라는 인식이 있는데 올해는 폭설이 엄청나고 눈이 녹고 얼기를 반복해 습기가 배로 많아졌더라고요. 시계라는 게 작은 톱니바퀴와 금속 부품이 오차 없이 맞물려야 하는 물건이라 조금만 녹슬거나 뒤틀려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 이거 더는 못 써요 하고 고장난 부품이 쌓이고 생산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는 시계 공방의 장인이자 대표이신데 원래 완고한 성격으로 유명하세요. 전통이 있으니 우리 식대로 하면 된다고 늘 주장하셨죠. 습도 문제도 스위스 겨울이 혹독하긴 했어도 그게 뭐가 대수냐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보셨는데 이번엔 사태가 심각해지니 좀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고 무너지는 사기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아주 특별한 가족 구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남편이 한국인이에요. 주변에서는 스위스 집안에서 아시아의 그것도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의 남자와 결혼이라니 하고 좋지 않은 시선이 많았어요. 20대 초반 무렵 미국에서 유학을 하며 언어도 배우고 바깥 세상도 구경을 했어요. 그때 서양 사람들만 북적이던 어학원에서 우연히 한국인 남학생을 알게 되었답니다. 둘 다 영어도 어설프고 친구 하나 없이 낯선 땅에 있다 보니 서로 통했달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에 대해 K-팝, 김치 정도만 들어봤지 싶어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남학생 성민 씨와 친해지기 전까지는요. 성민 씨가 의외로 조용조용한 성격이면서도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집요함이 있더라고요. 그 무렵 성민 씨는 건축 전공으로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건축이나 난방 시스템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집안이 스위스식의 전통을 이어오는 곳이라니 엄청 흥미로워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곤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성격도 다정하고 일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고 점점 호감으로 바뀌어 갔어요. 미국 생활을 마칠 즈음 서로에게 마음이 깊어져서 떠나기 아쉬웠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도 관계를 이어가 보자고 약속했어요. 원거리 연애가 쉽진 않았지만 2년 가까이 편지와 전화, 화상통화로 꾸준히 사랑을 쌓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민 씨가 스위스 쪽으로 일을 하러 오게 되면서 결혼이라는 결실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어려웠던 건 우리 아버지의 반대였어요. 아니, 스위스 시계 명가의 딸이 왜 아시아의 한국 남자랑 결혼해? 하시며 눈을 부릅뜨셨거든요. 스위스 시계의 명맥을 잇고 있는데 동양인 사위라니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며 크게 반대하셨죠. 결혼 후 남편은 스위스에 정착해서 저와 함께 시계 공방 일을 조금씩 돕게 됐어요. 건축이나 설비를 전공했지만 기계금속에도 관심이 많아서 시계 부품 제조 과정을 지켜보며 이건 정말 정교하네요. 감탄하기도 했고 습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묵묵히 하면 되네라는 식으로 넘어가셨고 남편은 건물 단열 상태나 난방 방식을 꼼꼼히 보더니 이건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매번 하고 있었대요. 다만 아버지가 원체 보수적인 분이라
건축 지식 얘기를 꺼냈다가는 괜한 참견으로 몰릴까봐 남편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엄청난 폭설과 습기 때문에 부품 문제가 터지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어요. 직원들은 습기가 많아서 부품들이 녹슬어가니 손이 까끌까끌해진다. 작업장도 춥고 눅눅해지니 작은 톱니바퀴들이 변형돼서 불량률이 올라간다. 하고 한숨을 쉬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날 세우셨죠. 정말 어렵게 남편이 난방을 한국식 온돌 방식으로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아버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결국 한국 사위가 스위스 전통을 깨려고 한다고 노발대발하셨죠. 마침 그 시점에 한국에 계신 남편 부모님이 남편 생일이 다가오는데 사돈께서도 한국에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오셨어요. 이건 아버지의 생각을 바꿔볼 기회다 싶었어요. 어머니도 그래. 한 번쯤은 사돈네 댁에 인사도 해야지. 생일 파티 겸 가족 모임이면 부담 없잖아요. 하고 부추기셨죠. 아버지는 끝까지 찌푸린 표정이었지만 좋다. 딱 이번 한 번만 가본다 하시며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비행기로 12시간 정도 걸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슬쩍 주위를 둘러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인천공항이 깔끔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 아버지도 인상 좋게 보셨나 봐 하고 미소를 지었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이미지더라고요. 깨끗한 것은 그대로였지만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신기했어요. 마치 미래도시 같은 느낌이었죠. 공항의 안내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짐도 들어주고 음료 등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건 스위스에도 빨리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울로 이동해 숙소에 짐을 풀고 다음날 남편 생일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평소였으면 그냥 저녁 식사 정도로 끝날 이벤트가 이번엔 저희 스위스 부모님까지 참석하게 되니 뭔가 제 마음도 두근거렸죠. 아버지는 동양 음식이 걱정된다며 볼멘 소리를 했지만 어떤 음식이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눈치였어요. 드디어 남편 부모님이 마련한 생일 파티 자리에 저희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한국의 가족분들은 한식을 푸짐하게 차려주셨는데 그 중에 유독 아버지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잡채였죠. 이거 재료가 뭐야? 하시면서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한 젓가락 집어드셨는데 쫄깃하면서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며 계속 먹으며 감탄하더라고요. 김치나 불고기 등 다른 반찬도 곁들였는데 매운 건 좀 힘들어 하셨지만 맛있으셨는지 한 입 두 입씩 자꾸 드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동양 음식에 열려있을 줄은 몰랐기에 어머니랑 저랑 몰래 웃음을 지었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남편 부모님과 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스위스에서 시계 공방을 운영한다니 참 멋지시네요 하고 칭찬하시니 아버지도 흐뭇해하며 스위스 이야기를 잔뜩 풀어놓으셨죠. 그중 아버지가 요즘 시계 부품 습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남편 쪽 부모님이 그럼 한번 온도를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시며 한옥 체험을 권유했어요. 이미 한국 온 김에 전통 가옥도 보고 혹시 시계 공방 난방 문제에 쓸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르잖아요. 라면서 말이죠. 한옥으로 유명한 곳을 찾았어요. 오랫동안 전통 한옥으로 스테이를 운영한 곳이었는데 온돌 구조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미니 전시도 함께 운영하더라고요. 하룻밤을 자고 일어난 후 뜨끈한 아랫목에서 자니 몸이 개운하다며 온돌에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셨죠. 아버지는 시계 장인이라 기계 구조나 설비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서 더욱 활짝 눈을 뜨셨어요. 온돌 구조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미니 전시장에 갔어요. 주인분이 이 한옥은 전통적인 구들장과 아궁이 방식을 현대화한 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바닥 아래에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거나 아예 배관으로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 온도를 높이기도 한다고 설명해 주니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냐고 물으며 이리저리 조사를 하셨어요. 특히 구들장을 깔아 바닥을 덮고 열기가 그 아래를 지나도록 하는 시스템에 엄청난 호기심을 갖고 우리 시계 공방 바닥에도 이런 형태를 적용할 수 있을까? 중얼거리셨죠. 아버지가 수첩을 꺼내 뭔가 열심히 메모하시고 한옥 주인분께 어떻게 습기를 배출하나요?
온기가 어떻게 오래 유지되죠? 연통은 어떤 식으로 배치하나요? 같은 기술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냈어요. 남편도 건축 전공이라 둘이서 마치 기계 엔지니어와 건축가가 만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었달까요? 딸인 저는 한쪽에서 두 분이 언제 이렇게 호흡이 좋았나 싶어 웃었답니다. 어머니도 집에선 그렇게 완고하더니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열심히냐며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니 아버지가 너무 흥미롭다며 시계나 기계뿐 아니라 이런 난방의 구조가 참 잘 맞물린다며 흐뭇해하시더라고요. 한옥 주인이 온돌의 현대판인 찜질방이라는 곳이 있다. 넓은 공간을 전부 바닥으로 데우는 시스템인데 가서 실제로 건축 내부를 본다면 영감이 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찜질방에 가보니 큰 홀에도 바닥 난방이 구석구석 깔려 있어서 사람들이 적당히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온도로 되어 있었고 어떤 방은 땀이 뻘뻘 흐를 정도로 뜨겁고 또 어떤 곳은 소금방, 황토방 등 다양한 컨셉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따뜻한 바닥에 누워 한잠 주무시고 나더니 역시 몸이 개운하다며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스위스에선 이런 식으로 대형 공간을 통째로 따뜻하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기묘하다며 관찰에 열중하셨어요. 심지어 바닥에 엎드려 열기가 어떻게 분산되는지 확인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장인어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며 말릴 정도였죠. 한국에서 돌아가기 전 남편과 제가 아버지 이번에 한국 와서 뭔가 얻은 게 있으세요? 하고 넌지시 물었는데 아버지가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온돌이란 게 꽤나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쾌재를 불렀죠. 습기도 잡고 난방 효율도 크고 우리 집에도 적용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다며 남편에게 해볼만 하지 않겠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서 어머니는 아직까지 잡채 맛이 생각난다며 한국 음식이 의외로 맛있다며 한국 음식에 푹 빠지셨더라고요. 스위스 돌아오자마자 한인마트를 다 가시더라니까요. 스위스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공장장과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온돌이라는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습기 문제, 난방비 문제 모두 해결한다고 말이죠. 처음엔 직원들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르신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싶었을 거예요. 건축 전공을 한 남편이 든든하게 한국에서 이미 기술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스위스 현지 건축 업체랑 협력하면 충분히 시공 가능하다고 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120년 된 건물 바닥을 뒤집어 엎어 구들장 비슷한 걸 깔고 온수배관을 넣고 습기는 어떻게 배출할지를 고민해야 했으니까요. 한옥과 찜질방에서 보고 온 실마리를 스위스 스타일로 변형해서 적용해 보자는 게 아버지와 남편의 결론이었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오래된 건물답게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바닥 아래 썩은 목재, 습기로 인한 곰팡이, 금이 간 벽돌 등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도 그래도 이럴 때 확 다 고쳐야 한다며 과감하게 지갑을 여셨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고치지 않고 시계 부품 망가져서 공방 문 닫느니 차라리 공사 비용 드는 게 낫다는 거였죠. 남편은 한국에서 가져온 온돌 관련 자료를 꺼내 들고 지역 건축가들과 머리를 맞댔어요. 구들장은 직접 전통 방식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현대식 배관을 통해 바닥에 온기를 전달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식으로 타협책을 찾았죠. 중요한 건 습기를 빼고 바닥 전체를 고르게 덮이되 인체와 시계 작업에 모두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한 달 넘게 이어진 공사 기간 동안 직원들은 임시 설비로 만든 간이 작업장에서 일했어요. 번거롭긴 해도 모두 공사가 끝나면 더 나은 환경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줬답니다. 왜 하필 동양식 온돌이야? 라고 궁금해하거나 우린 스위스인데 한국의 온돌이 웬 말이냐? 하고 따지는 분도 있었지만 일이 워낙 시급하니 대체로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드디어 공사가 끝난 날 온돌형 난방이 가동되자마자 모든 사람이 감탄했어요. 이전 같으면 춥고 습해서 일하기 싫다 투덜대던 직원들도 바닥이 어떻게 따뜻할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 꺼려했지만 따뜻함을 맛본 뒤에는 모두들 좋아했죠. 심각하게 훼손되던 시계 부품 불량률이 현저히 줄었어요. 습기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니 금속 부품들이 깨끗하고
정밀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건 시계 생산 속도와 품질이 동시에 향상된다는 뜻이니 말 그대로 대박이에요. 아버지는 한쪽에 서서 이거 정말 놀라운데? 바닥이 따뜻하니 직원들도 몸이 덜 뻣뻣하고 부품들도 더 오래 유지되는구나라고 중얼거리시면서 남편 쪽을 힐끗 보시며 쑥스러운 듯 수고했다. 사위? 하고 짧게 칭찬하셨대요. 전통시계 공방이다 보니 본래도 관광객들이 드문드문 찾아와 작업 과정을 엿보곤 했어요. 이번에 건물을 싹 바꾸고 동양식 난방이라는 독특한 스토리가 생기니 더 많은 분들이 흥미를 느끼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전통을 버렸다고 욕하던 어르신들도 입소문이 나니 하나 둘씩 찾기 시작했어요. 시계 공방 투어가 대박이 났어요. 한옥에서 영감받은 스위스 가문, 동서양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호기심에 관광객이 엄청 몰렸죠. 관광객들 중에는 바닥이 따뜻하니까 오래 머물며 시계 만드는 과정을 천천히 구경하고 싶다며 전보다도 관람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럴수록 시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자연히 판매도 늘어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자나 깨나 이게 다 온돌 덕분이라며 웃으시고 어머니는 난방비나 습기 문제 생각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으냐며 행복해하십니다. 습기로 부품이 망가져서 고민했는데 한국식 바닥 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며 기계를 다루는 정밀함이 핵심인 우리 가문에게 정말 기적 같았다고 아버지가 말하시곤 해요. 예전에는 동양인은커녕 새로운 건 받아들이기 싫다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열정적인 온돌 전도사가 되었어요. 어머니도 한국에서 먹은 잡채가 인상 깊었는데 우리도 시계 공방 투어 마치면 잡채나 비슷한 요리를 마련해볼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시기도 한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놀랐답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게 가문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만 외치던 우리 집안이 전통을 넘어서 이제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문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덕분에 올해 들어 시계 부품 불량률도 크게 낮아지고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앞서가는 시계 공방이라고 더욱 인정받고 있어요. 아버지도 가문의 전통이야말로 변화를 통해 더욱 빛나는 거라고 하시고요. 저는 속으로 남편 덕분에 아버지 세계관도 많이 넓어졌구나 하고 흐뭇해해요. 결혼 전엔 스위스 시계 가문이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과 잘 맞을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남편을 만나보니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죠. 남편은 저희 가문의 시계 제조 과정을 보고 감동 그 자체라며 항상 존중해 주었고 저 역시 남편을 통해 한국의 온돌, 잡채, 찜질방 같은 걸 알게 되어 우리 건물을 혁신하는 계기를 찾았어요. 이렇듯 서로 다르다는 게 오히려 시너지를 낸 사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제가 언어 교환도 할 겸 남편과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잡채 같은 단어를 배울 때마다 맛있었던 추억이 떠올라 웃음이 나고요. 앞으로 한국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집은 바꿀 수 없어라고 너무 고집하시거나 다른 문화라서 안 맞을 거야 하고 미리 겁먹고 계신 건 없으실까요? 제 경험에 따르면 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찾아올 수도 있더라고요. 남편을 만나고 한국 문화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저도 그걸 깨달았답니다. 아무리 전통이 중요해도 세상 흐름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고 개선해야 해요. 그게 진정한 전통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으니 이만큼 확실한 예도 없겠죠. 저희가 직접 겪어보니 동양 전통 난방인 온돌이 습기 많은 스위스 겨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줬고 그걸 통해 시계 공방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전통이란 이름 아래 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을 줄만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고 제 남편과 함께 새 길을 찾게 되었죠. 아버지가 보여주신 태도 변화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처음엔 한국 사위를 말도 안 된다며 밀쳐내던 분이 이제는 온돌 구조까지 공부하시고 아이디어까지 낼 정도로 적극적이시니까요. 말로만 듣던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게 딱 이 경우 아닌가 싶어요. 저로서는 너무 기쁘고요. 지금도 공방에서는 날씨가 춥긴 해도
바닥난방 덕에 습기가 뚝 떨어져서 부품 분량도 줄고 직원들이 더 편안히 일할 수 있으니 다들 사장님이 신의 한 수를 두셨다고 칭찬합니다. 아버지는 쑥스러워하시며 이거 다 내 사위 아이디어야. 내가 딱히 한 건 없지 하시지만 마음 한켠엔 자부심이 느껴지는 게 확 보여요. 스위스에서 전해온 멜리사의 이야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추울 때는 따뜻한 방바닥만한 것이 없죠. 구독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